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줌 강의 14번째 시간 소회의실 운영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프레임라이프 구독, 좋아요, 알림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스마트 신문화운동본부의 운영위원장 이동현입니다. 오늘은 줌 강의 14번째 시간 소회의실 운영 방법에 대해서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줌을 통해 실질적으로 멤버들과 소회의실 운영하는 방법을 교육하는 강좌로 진행합니다. 소회의실 운영은 기업에서 팀별로 회의를 진행하거나 또는 학교에서 아이들을 모둠으로 수업을 진행할 때, 그리고 교회와 같은 곳에서 분반교육이나 목장교육과 같은 프로그램으로 대체할 수 있는 아주 좋은 프로그램입니다. 오늘 그 프로그램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진행할 때 여러분들이 모르는 거 있으시면 유튜브나 메일로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강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벌써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오늘은 이제 우리 소회의실에 대한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이 화면의 우측 하단에 보시면 소회의실이라는 곳이 있는데 네. 있나요? 네, 말씀하셔도 돼요. 네, 보여요. 예, 소회의실이 있습니다. 소회의실이 지금 제 화면에서 보시면 이제 보이실 거고요. 지금 갤러리로 되어 있는지 아니면 발표자로 되어 있는지 확인해 하시고요. 발표자로 되어 있는 거를 누르셔 가지고 거기서 여러분들이 만에 하나 화면이 작게 보이시면 거기에서 이제 대표로 해서 보는 거로 해 가지고 보시면 볼 수 있으니까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바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소회의실이라는 메뉴가 기본적으로 무조건 있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소회의실이라는 거는 이제 설정에서 이제 진행을 이루어지는 건데요. 환경 설정에서 오늘 동영상 보셨을 거예요. 앞강의에서. 네. 그 앞강의에서 보면 이제 그 줌 환경 설정에 들어가서 고급에서 소회의실을 들어가신 후에 활성화를 시켜 주신 후에 진행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까지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동영상을 앞 강의를 보셨다면 이번 강의는 실질적으로 소회의실을 만들고 또 이제 소회의실에서 분반하고 그곳에서 이제 필요한 팀장들을 뽑고 그리고 그 안에서 이제 회의가 진행되는 과정 그런 부분들까지 전부 다 하고 오늘은 지금 이번 시간에는 소회의실에 대한 전반적인 부분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번에 다 끝내고요. 그래서 이제 소회의실이 이렇게 운영되는구나. 그리고 이걸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기업에서는 그 이제 기업 회의를 할 때 예를 들어서 각 부서별로 모일 겁니다. 우리 김성열 우리 장로님 같은 경우는 예전에 삼성 B2B 대표로 하셨을 때처럼 그 팀별로 뭐 예를 들어 유통 또는 관리, 행정 또는 경리 이런 팀이 있었던 것처럼 그 팀별로 모여가지고 이 전체 회의를 하고 전체 모인 후에 팀별로 다시 흩어져서 회의한 후에 다시 모여서 결산을 한다든지 이런 거 할 때 사용하는 방법인데 이것이 줌이라는 공간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활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별히 기업에서는 그렇게 회의를 할 때 쓰고요. 학교 같은 경우는 그 학교 선생님께서 옛날 같으면 분단이라고 이야기해요. 분단별 모임을 가지거나 아니면 특별한 모둠을 만들어서 그 모둠별로 한다든지 학교에서 그렇게 활용할 수 있고요. 교회 같은 경우는 초등부, 유년부 뭐 이런 식으로 나누고 유년부도 일반, 2반, 3반 이런 식으로 나누는 것처럼 이렇게 나누어서 한꺼번에 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이 소회의실의 어떤 기능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교회에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목장 예배를 이제 온라인으로 드릴 경우에도 활용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저희 교회 같은 경우는 지역이 있고 지역 내에
구역이 있고 구역 내에 이제 구역 큰 카테고리 이제 또한 목장이 있는 그런 식이거든요. 그래서 목장에 있는 개념의 이제 멤버들을 이렇게 활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지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 보시면 먼저 소회의실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소회의실 보시면 자, 여기 보면 화면 보이시나요? 네. 네. 네, 보시면 소회의실을 만들기라는 것이 있습니다. 보이시죠? 자, 네. 소회의실을 만들면 소회의실에서 회의실 개수를 정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앞서 말한 것처럼 이제 부서를 정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 백남 선생님 같은 경우는 미술치료 이렇게 했고, 또 저는 사진치료, 그리고 우리 박영 선생님은 푸드 테라피. 자, 이렇게 한 3개만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회의가 뭐죠? 미술치료, 푸드 테러, 사진 치료, 그리고 이제 진학 진로, 이렇게 4개만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회의실을 4개를 만들어요. 4개를 만들고, 요 4개를 만드는데 여기 보면 자동으로 할당, 수동으로 할당, 참가자 할당이 있습니다. 우리가 무작위로 어떤 모임을 가졌을 때, 첫 모임에 갔을 때 낯선 사람까지 이제 이렇게 불편할 수도 있지만 이렇게 오리엔테이션 한다. 이건 얼굴 다 익혀야 될 경우라면 뭐 자동으로 할당할 수도 있고요. 근데 우리가 어떤 회의를 해야 되는 경우나 어떤 학교에서 한 6개월이나 1년 동안 끌고 갈 프로젝트가 있다면 수동으로 활동하셔야 되거든요. 이렇게 할당을 하는 겁니다. 뭐 교학교도 이제 마찬가지겠죠. 그죠? 수동으로 할당을 해서 반별로 이렇게 만들어내는 겁니다. 자, 그리고 요 밑에 보면 뭐 하나 또 있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냐면 참가자가 소회의실을 선택하도록 허용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요거는요. 앞에 거는 무작위로 하는 거고, 두 번째 수동은 교수가 이렇게 분반을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 호스트가 미리 만들어서 배당을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맨 밑에 있는 거는 우리가 이제 학교에서 이제 수업을 마치고 나면 뭐 아이들 어릴 때 기억은 나시는지 모르겠지만 미술 교육을 한다든지 또 체육을 한다든지 음악을 한다든지 이렇게 뭐 자기의 취미대로 자기 반을 선택해서 들어갈 수 있도록 만드는 것들을 참가자 소회의실 선택하여 허용이라는 걸 의미주시면 돼요. 그래서 목적에 따라서 어떻게 배분할 것인지를 하시면 되는데, 우리가 교회나 기업에서 주로 많이 쓰는 부분은 수동으로 할당 하시면 됩니다. 자, 만들기 하겠습니다. 만들기를 하면 이렇게 4개가 만들어져요. 자, 만들어졌을 겁니다. 그죠? 자,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회의실로 해놓으면 너무 하기가 어느 회의실은 뭔지를 몰라요. 그래서 이렇게 이름을 바꿔 놓을 수 있겠죠. 이름 바꾸기. 자, 미술 치료. 자, 그 다음 자, 사진 치료. 자, 음식 푸드 테라피라 그냥 푸드 테라피라고 할게요. 음식 치료 하니까 좀 그러네요. 자, 그 다음에 진학 진로. 이렇게 했습니다. 자, 우리 인원이 지금 몇 분이 있죠? 총 8분이 들어와 있나요? 10분이 들어와 있네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배분을 할 겁니다. 자, 여기 보시면 할당이라는 것이 보이시죠? 네. 자, 할당에 보이시면 이 할당을 누르시면 이렇게 쭉 나와요. 그러면 지금 미술치료니까 백남도 선생님이었고, 자, 그리고 자, 우리 최순옥 선생님을 넣습니다. 자, 2분을 넣고 아직까지 분반이 안 됐습니다. 그 다음 할당을 합니다. 사진치료. 사진치료는 영안교회와 이런만 일단 넣겠습니다. 그리고 넣고, 자, 푸드테라피. 푸드테라피는 박영선 선생님하고 오정자 선생님을 넣어놨겠습니다. 자, 그리고 자, 그 다음 자, 그 다음에 김성열 선생님하고 자, 이태일 선생님을 이렇게 넣어놨겠습니다. 그럼 이제 남아있는 사람이 또 있잖아요. 그죠? 네. 자, 남아있는 사람 어디 넣어놓으셔도 돼요. 일단 여기 더 엮겠습니다. 자, 여기 일단은 이렇게 엮고, 자, 우리 누구 남아있었죠? 정영길 목사님 정영길 어디로 넣을까요? 반응이 없으시네요.
자, 그러면 우리가 정영길 목사님은 저기, 진학이요. 예? 어디 진학. 넣으라고요? 진학. 예, 진학을 넣겠습니다. 진학에 이렇게 넣어놨습니다. 자, 이렇게 하고 나서 지금은 전부 다 우리가 전부 다 같이 모여 있죠. 지금 다 같이 보고 있어요. 그런데 네네. 이제 수업을 하거나 예를 들어서 교회 같은 경우 예배를 다 드렸어요. 이제 분반을 해야 됩니다. 아니 회의를 전체 회의를 하고 다시 분과를 나눠 가지고 회의를 해야 됩니다. 자, 이럴 때 이제 이렇게 다 나누고 난 상태에서 회의실 열기를 누르면 전부 다 분반이 돼 버려요. 자, 여기도 주의할 게 하나 더 있어요. 뭐냐면 이제 이걸 하기 전에 이 옵션을 주목하셔야 돼요. 이 옵션을 눌러 볼게요. 옵션에 눌리면 이게 기능이 들어가 있어요. 자,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나서 또는 회의를 하고 나서 각 분과별, 조별, 팀별 이렇게 해서 회의를 진행해야 되는데, 자, 20분을 주거나 10분을 줄 수가 있겠죠. 그죠? 교회 같으면 예배 마치고 분반은 20분 동안 합니다라고 해놓으면 20분만 시간 주면 되겠죠. 네.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합니다. 근데 지금 우리 회의를 위해서 한 3분만 딱 시간을 주고, 1분만 딱 드리겠습니다. 1분만 줄게요. 자, 실제로 나갔다가 인사하시고 들어오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들어오시면 되고요. 자, 우리가 지금 방금도 한 분이 들어오셨잖아요. 그죠? 네. 자, 한 분이 들어오셨어요. 그러면, 여기에 빠져 있는 분이 미술치료에 집어넣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넣으면 지금 미술치료 3명, 전부 다 2명, 2명, 3명 이렇게 되어 있고요. 다시 옵션을 갑니다. 자, 여기 보시면 이 참가자가 소회실을 선택하도록 합니다 라고 하면 어디에는 많이 들어가고 어디에는 적게 들어갈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나누기 전에 이걸 균형 있게 하기 위해서 저는 이걸 체크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 참가자가 언제든지 메인 섹션으로 들어갑니다. 이 말은 뭐냐면 우리가 소회실 갔다가 마치면 다시 들어올 수 있다는 거예요. 일로. 그 다음에 할당된 모든 참가자가 자동으로 소회실로 이동합니다. 제가 이거를 눌리면 바로 소회실로 다 이동한다는 말이에요. 다음, 우리가 다음 시간에 자동으로 소회실 닫힙니다. 우리가 실제로는 20분, 30분이지만, 20분이나 30분이지만, 뭐, 좀 교육 관계상 이거를 30분이 아니라, 딱 1분으로 해놓겠습니다. 해놓았으니까 여러분들이 소회실로 가시면 서로가 인사하시고요. 조금 늦겠네요. 한 3분 하겠습니다. 하고 표시를 해놓고 이건 시간이 만료되면 나에게 이 호스트에게 알려준다는 말이고요. 자, 2분 50초 쪽 지나면 여기서 보시면 소회실 닫는 카운트다운을 합니다. 자, 이 이제 모임이 끝났습니다 하고 알려주는 것은 10초를 줬습니다. 실제로는 한 1분 정도 주면 돼요. 실제로 1분 정도만 주고 나서 이 회의가 1분 후에 마칩니다. 정리해 주세요. 만약 이렇게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세팅하고 시작을 할 겁니다. 여러분들은 여기 실제로 이제 교회나 회의할 때는 여기 3분이 아니라 30분이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리고 밑에 있는 거는 실제로 10초는 우리가 교육상 지금 10초지만 실제로 교회에서나 어떤 회의를 할 때 10초 주면 너무 바빠서 안 돼요. 한 1분 정도, 60초 정도 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한 상태에서 제가 분반을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분반을 하게 되면 전부 다 분반이 이루어지고요. 분반이 이루면 여러분들이 이제 그 안에서 이제 그냥 인사도 하시고 그렇게 하세요. 자, 그러는데 그렇게 간단하게 하신 후에 저를 불러주시면 돼요. 어떻게 불러주시느냐면 여러분이 소회의실로 들어가서 갑자기 예를 들어서 우리 백남준 선생님이 예를 들어서 우선 회의를 하다가 궁금한 게 있거나 뭔가 물어볼 게 있어요. 저에게. 그러면 여러분 창에 좌측 상단에 보면 뭐가 있느냐면 관리자를 호출할 수 있는 기능이 있어요. 그거를 누르시면 저를 불러주고 제가 그러면 바로 여러분의 소회의실로 들어가게 됩니다. 자, 이렇게 불러주면 호출을 하면 관리자가 들어갈 수 있는 기능이 있고요. 그 외에 여러분이 지금 방을 하나, 둘, 셋, 4개를 만들었는데 제가 수시로 들어갈 수 있어요. 미술치료방, 사진치료방, 푸드테라피, 진학진료 이쪽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들어가서 여러분이 수업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관리자가 호스트만이 할 수 있는 권한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 있다는 걸 아시고 지금 이제 동영상을 이제 지금 녹화를 하고 있거든요. 녹화를 하고 있으니까 녹화를 하고 있으니까 이걸 동영상 나중에 보시면 아 이런 거구나 라고 하는 걸 이해하실 겁니다. 자, 지금 모든 회의실로 소회의실로 분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분반합니다. 분반을 하면 잠시 시간이 걸립니다. 안녕하세요. 자, 유민성님 안 들립니다. 소리가 안 들려요. 소리가 안 들려가지고 타이핑을 치셔야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하시고요. 제 소리는 들리시죠? 제 소리 들리면 동그라미 해주세요. 제 소리 들리시면 오케이. 그러면 선생님께서 지금 지금 회의를 우리가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진행을 이렇게 하고 있으면 여기서 이제 이렇게 회의를 동일하게 우리가 이제 여기서 이제 화면 공유도 하고 또한 이렇게 음성으로도 나누는데 지금 선생님께서 소리가 안 들리는 것 뿐이에요. 이제 이렇게 진행을 하시면 이루어지고 오른쪽 하단에 보세요. 오른쪽 하단에 보면 소회의실 나가기라는 거 있죠. 자, 그걸 통해서 소회의실을 이제 분반을 마치고 나갈 수가 있고요. 우측 상단에 보세요. 우측 상단에 보면 뭐가 있죠? 남음이라고 있죠. 시간이 지금 흘러가고 있어요. 42초 남았어요. 이렇게 진행을 하면 회의를 마치고 이제 우리 둘만 이렇게 이 회의를 하는 거예요. 회의도 하고 상담도 하고 이렇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원래 이렇게 룸에서는 각각 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대화를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이렇게 소회의실을 만들면 대화도 할 수 있어요. 별도로. 그 두 사람만큼. 그래서 선생님이 지금 지금 어떤 상담을 하시죠? 주로? 안 들리는구나. 채팅을 해주세요. 채팅. 자, 채팅을 해주시면 보입니다. 자, 지금 소위실 사용 상담분이 만료되었습니다. 이제 닫으세요라고 떴어요. 이제 청소 상담하시는구나. 예, 알겠습니다. 이제 소위실 닫아야 되니까 나가서 이야기할게요. 자. 야, 다 음소거가 되어 있을 겁니다. 그죠? 이제 네. 제 목소리 잘 들릴 겁니다. 방금 전에 여러분들이 소회의실로 다 갔었습니다. 그죠? 네. 그리고 공가를 마치고 또는 회의를 마치고 이제 제한된 시간이 끝나니까 앞에 뭐가 떴을 거예요. 이제 뭐 몇 초 남았습니다. 이렇게 뜨고 예. 이제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이 그 시간이 다 되어서 소회의실로 바로 눌리고 들어오신 분도 있고 바로 이렇게 시간이 다 돼서 강제로 튕겨 나가지고 지금 이거로 들어오신 분도 있을 거예요. 어찌되었든 예. 이렇게 소회의실에 들어가서 이렇게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게 이런 방법이고요. 특별히 집단 상담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집단 상담 선생님들이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가 이렇게 집단 상담을 하다가 지금 예를 들어 딱 찍어 놓는 거예요. 우리 지금
이태일 선생님하고 이제 내가 상담을 하고 싶어요. 그래서 집단 상담을 하면서 이제 미술 치료를 한다. 그러면 애들 보고 뭘 그려라라고 해놓고 제가 이태일 선생님을 딱 집어넣고 소회의실을 오픈해서 소회의실을 오픈해서 거기에 이태일 선생님을 불러드려요. 그래서 둘이 상담을 하는 거예요. 오랫동안 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다른 아이들 수업을 하는 거니까 뭐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제 짧게라도 이렇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왜 그렇게 하느냐면 줌에서는 기본적으로 줌은 기본적으로 뭘 하죠? 기본적으로 이제 여러 사람들하고 대화를 하면 목소리가 나가고 이런 경우가 돼요. 그러게 불편하잖아요. 그래서 채팅을 해요. 그죠? 채팅을 해서 딱 찍어놓고 호스트를 딱 찍어놓고 채팅을 하면 호스트만 보게, 비공개로 호스트만 보게 되는 거죠. 이텔쌤하고 제가 채팅을 하듯이. 근데 이게 이야기 하다가 보면 이 채팅을 하다 보면 이게 생각했던 말하고 글하고도 달라져요. 늦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상담 또 감정도 제대로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럴 때 집단 상담을 하게 해놓고 개인 상담을 딱 찍어놓고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그럴 목사님, 때, 예. 한 팀이 안 들어와 있는데 지금 백 선생님 파트가 안 들어왔어. 그래요? 지금 네, 다 강제 튕겨 나갔는데 밖으로 나갔는 것 같은데요? 두 분이 그 팀이 없어졌어. 아니에요. 잠깐만. 10명 다 들어왔어요. 예? 10명이에요, 10명. 백 선생님 여기 어디 있어? 백선생 이제 튕겨 나갔던 거예요. 지금 우리가 회의를 하다가 소회의실로 나갑니다라고 눌리면 소회의실로 나가는데요. 그리고 네. 아니면 그냥 종료 눌러버리면 회의 밖으로 튕겨 나가 버려요. 그랬다가 다시 이렇게 지금 대기실로 들어오는 경우 있어요. 이제 들어왔네. 이제 이런 보이네. 식으로 이제 이루어진다라는 거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가장 많이 고민하는 게 뭐냐면 우리는 보통 이제 교회에서 같은 경우나 어떤 모임이었을 때는 보통 이제 교회 같은 경우는 예배를 드리고 분반을 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반대로 모임을 갖고 예배를 드리려 할 경우는 어떻게 할까요? 자, 그런 것을 질문하시는 분이 많아요. 왜냐하면 소음 모임을 가지고 예를 들어서 예배 드리고 이제 분반하는 경우는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근데 그 반대의 경우는 이렇게 하셔야 돼요. 우리가 있죠. 지금 같은 경우 우리가 인원이 적으니까 10명밖에 안 되니까 뭐 그냥 이렇게 진행할 수 있어요. 어렵지 않게. 근데 예를 들어서 50명, 100명이 된다고 생각해 보면 이걸 나누는 것도 만만치 않아요. 어렵거든요. 그죠? 그래서 지금 이제 아까 우리 백남 선생님 같은 경우는 미술치료 백남순 이렇게 해놨잖아요. 예를 들어서 대학교 같으면 학번을 넣든지 과를 넣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미술치료, 음악치료 이렇게 해놓고 누구누구 그러면 다음에 모둠을 할 때 미술치료 사람들이 쇼트가 가나다 순으로 되거든요. 그래서 미술치료가 모여 있어요. 묻어 있어요. 그럼 그 사람들 모둠을 집어넣어 버리고 또는 사진치료 모둠이 되어 있으면 모둠 사람들끼리 다 집어넣어 버리면 돼요. 한 사람씩 이렇게 하기는 너무 힘드니까요. 물론 이렇게 이렇게 수동으로 하는 방법으로 해도 돼요. 얼마 안 되면. 근데 이제 그런 게 아니라 이제 학생을 6개월에서 1년 이상 계속 똑같은 모둠을 계속 한다고 생각하면 그럴 필요가 없어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면 미리 사전에 진행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 방법은 이제 우리가 회의를 시작할 때 여러분들은 지금 회의를 시작할 때 화면이 나오잖아요. 그죠? 화면 나왔을 때 그 회의 부분에서 이제 미리 그 회의 예약이라는 것이 있어요. 회의 예약에서 누르셔가지고 그 밑에 그 참석자들을 등록하는 코너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여러분들의 이메일을 미리 받아 놓으면 돼요. 예를 들어 김성열 장로님이나 이태일 집사님이나 박영선 선생님의 이메일을 받아 놓고 아예 등록을 해버리면 아예 사전에 등록을 해버리고 나서 이제 회의를 시작합니다. 근데 어떻게 이제 그럼 어떻게 전체도 안 모이는데 어떻게 하십니까? 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자,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지금 11분이 모여 있는데요. 미리 이메일을 받아놓고 사전에 소트를 다 해놔요. 그리고 나서 딱 정확하게 시간이
우리가 9시에 모이니까 9시가 딱 되면 9시 딱 되기 전까지 전부 다 대기실에 모아놔요. 물론 9시에 다 왔다는 전제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다 왔으면 다 왔다는 전제로 이야기하고 그때 뭘 하느냐면 대기실에 있는 상태에서 아까 소회의실을 미리 세팅을 해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딱 대기실 순간에서 바로 소회의실 이동을 눌려버리면 바로 대기실에서부터 본 예배 들어오지도 않고 바로 소회의실로 바로 넘어가 버립니다. 그런 방법을 이용해서 소회의실로 바로 넘어가서 모임을 갖고 나서 전체 모임을 갖는 이런 방법을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예를 들어서 이제 들어오는 대로 계속 넣어 주면 돼요. 근데 그게 일이 번거롭거든요. 한 사람이 계속 그걸 지켜보고 모니터링을 해야 되니까요. 그럴 필요 없이 바로 하려고 하면 이메일을 등록을 하고 나서 하십시오라고 하는 것들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알려드리는 것이고요. 지금 여러분의 보통 일반적으로 무료 버전에는 지금 이제 이 기능들 중에 이렇게 소회실 이렇게 기능들은 기본적으로 다 가지고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있고요. 자, 그런데 여기 보시면 여기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에서 지금 화면 보이시죠? 예, 여기서 미술 치료에 있는 최순옥 선생님을 자 다른 사람하고 바꾸고 싶어요. 오정자 쌤하고. 자 이렇게 해서 오정자 쌤하고 바꿔치기 합니다. 자 어떻게 됐나요? 바뀌었죠? 예, 바뀌었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김성열 장로님을 저쪽에 사진치료의 영안교회님하고 바꿔보겠습니다. 이렇게 바뀌어버립니다. 팀원을 이렇게 바꿀 수가 있어요. 그래서 미리 이렇게 해놨다가 잘못 우리가 배분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죠? 소위, 그죠? 들어왔는데 내가 실수로 뭐 할 수도 있고, 예를 들어서 누락이 되어 있거나 이쪽 그 룸에서 먼저 수업을 들어야 될 경우 교회 같은 경우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자 새가족반에서 사주를 해야 되는데 깜빡 실수해 가지고 사주를 안 하고 바로 1학년 교실로 보내버린 거예요. 또는 중등부 1학년 중등부 2학년을 보내버렸어요. 보니까 이게 한 줄을 안 참석을 안 한 거예요. 그러면 그 반에서 다시 아이를 뽑아서 그 새가족실로 집어넣어 버릴 수가 있다는 거죠. 이렇게 이동할 수도 있다라는 거, 교환할 수 있다, 막 이렇게 바꾸어 줄 수 있다라는 거고, 이동한다는 거는 자 오정자 선생님을 지금 어디로 보내려고 하느냐면 지금 푸드 테라피로 보낼 거예요. 이렇게 해놔서 푸드 테라피 눌리면 바로 그쪽으로 가버려요. 자, 김은혜 선생님도 이동을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사진 치료로 넘어갑니다. 사진 치료 이렇게 넘어갑니다. 그러면 그쪽에는 미술 치료는 아무도 없으니까 그냥 사라지는 거예요. 인원이 없다고 돼, 할당이 없다고 돼 있어요. 이런 식으로 교환을 하거나 이동을 할 수 있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기본적인 회의실을 만들고 회의실로 들어가고 그리고 각 분반에서 왔다 갔다 하고 이동하거나 교환하거나 하는 방법들 그대로 사용하시면 되고요. 특별히 우리가 줌 교육을 하실 때 우리가 전체 모였을 때 가장 많이 쓰는 게 지난주에 뭐 했죠? 화이트보드 한 적이 있습니다. 화이트보드 쓸 수 있고요. 화면 공유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소모임에서도 이런 기능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바로 사용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 한 가지 하면 우리가 소외실에 대한 부분들은 거의 내용이 다 이야기 드린 거고요. 유료 아까 지금 이야기하려다 지금 끊고 다시 넘어왔는데요. 여기 보시면 설문조사라는 게 있어요. 있죠? 저 설문조사 보이시죠? 자, 네. 이거 유료 버전에 있어요. 유료 버전에 유료 버전에서 있는 건데 이 유료 버전에서 보시면 설문조사를 만들 수가 있어요. 자, 설문 추가 눌리고 자, 이렇게 설문 추가하기 눌리고 자, 줌 교육 평가 교육은 어떠했나요?
자, 이렇게 질문을 저장을 이렇게 익명으로 할게요. 자, 저장 이렇게 해서 했습니다. 자, 이렇게 하시면 자, 하고 자, 했고요. 자, 설문조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한번 투표해 주세요. 자, 끝났습니다. 좋았어요. 100% 7분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설문조사를 해서 바로바로 강의에 응용할 수도 있어요. 유료 버전에 있는 거지만, 특별히 이제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많거든요. 자, 예를 들어서 지금 이게 성경 공부를 했다, 설교를 했다, 어떤 강의를 하고 이렇게 미리 이런 식으로 만들어 놓고 평가하도록 하고 그 평가에 대한 걸 가지고 또 강의를 이어나갈 수도 있고. 예를 들어서 이제 미술 치료를 당신은 쭉 이렇게 미술 치료를 합니다. 미술 치료는 어떤 것이 좋았습니까? 이거 쭉 하고 뭐가 좋았습니까? 쭉쭉쭉쭉 이제 아예 문답지를 만들어 놓고 그 문답지를 이제 학생들이 작성을 하게 되면 이걸 가지고 그를 배경으로 강의를 진행할 수 있다라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유료 버전이기 때문에 유료 과정이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길게는 안 하고요. 어쨌든 이런 부분을 이용하고 결과를 공유 누르면 이제 이것들이 여러분들한테 공유가 되어집니다. 자, 왔죠? 공유가, 그죠? 자, 화면에 지금 보이시죠? 자, 이렇게 해서 화면을 닫고 이제 자, 이렇게 닫으시면 여러분 화면을 닫으시면 다시 우리 전체 화면이 이렇게 보입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이제 기본적인 어떤 소회의실 만들고 또 소회의실 이름을 정하고 또 소회의실에 인원을 할당하고 또 소회의실에 분반하고 거기서 회의를 끝내고 나서 다시 들어오고 또 호출하고 그리고 이제 제가 관리자 모드로 여러분 각각의 방으로 들어가서 할 수 있는데 여러분들 클라이언트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못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외시켰고요. 자, 이렇게 하는 방법 전반적인 걸 알려드렸습니다. 그리고 유료 기능이지만 설문조사라는 기능을 통해서 강의 중에 학생들하고 피드백을 하면서 진행할 수 있다라는 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다음 시간에 마지막 시간이고요. 줌 교육.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줌만 가지고 수업을 할 수 있는 게 한계가 있어요. 한계가 있고 예를 들어 퀴즈를 한다든지 스피드 퀴즈를 한다든지 아니면 뭐 질문을 하고 답을 한다든지 뭐 여러 가지 어떤 수업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콘텐츠를 퀴즈화 시켜서 양방향으로 소통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거. 우리가 지난번에 디지털 거우증 예방 강사 교육을 하실 때 강사가 오른쪽 하단에 그 화상 영상으로 이제 질문을 하면 채팅으로 답변을 퀴즈를 맞춘 것을 공개를 한다든지 뭐 표현을 하도록 했는데 그렇게 하는 방법 외에도 다양한 다른 어떤 줌과 연동되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이제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을 다음 시간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강의를 여기까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면 질문에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화이트보드에 대해서 여쭤봐도 돼요? 예, 말씀하세요. 지난 시간에 이거요? 그거는 제가 조금 있다가 네. 이거 녹화 지금 하고 있어가지고 그건 끝나고 나서 예. 다른 질문이 있으신가요? 아까 그 좀 소위실에서 이제 그 호스트 이제 본부장님을 다시 호출하려면 호출 버튼이 아까 뭐 좌측에 있다고 하는데 이 예, 무료 버전에도 있는 건가요? 예, 있는 아니면 거예요, 그거는. 없죠? 유료 버전에만 있죠? 아니, 무료 버전에도 있어요. 있어요. 예. 제 창에서 보면은 안 보여가지고 그 소회의실 안에서 있는 예, 건가요? 좌측 소위실 버튼? 안에 있어요. 아, 예,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관리자가 운영은 제 버전으로 할 뿐이지 그런데 무료 버전에서 소외실 기능이 없죠. 그렇죠. 예, 예, 맞아요. 그러니까 그건 안 되고 유료 버전에서는 있습니다. 유료. 그러니까 유료 버전에서만 있는 게 설문조사하고
소회의실 이렇게, 기능이네요. 그 아, 기능 알겠습니다. 있고 또 이제 다른 이제 공동 운영자 기능, 아, 공동 운영자 기능이 그 더 기능이 추가로 있습니다. 있군요. 예. 자, 이렇게 해서 지금 이제 거의 강의 마무리할 단인데요. 준 강의 정리를 한번 드리면 지금 제 혼자 강의를 하고 있는 거를 강사를 우리는 호스트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죠? 네. 네. 자, 그런데 지금 제가 이태일 선생님을 제가 여기에서 뭐라고 했느냐면 공동 호스트로 공동 만들어 호스트. 놨어요. 네. 그 돼 있어서 예를 들어 다른 사람이 들어오면 출석을 체크를 한다든지 뭐 이런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놨어요. 그런데 제가 지금 강의를 마치고 제가 먼저 나가야 됐어요. 예를 들어서 외부 강사를 이제 그 공동 호스트를 주어서 강의도 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제가 이 회의를 계속 진행하지 못하고 나가야 될 경우가 있겠죠. 그러면 제가 나가보면 회의가 진행 안 되면 안 되잖아요. 네. 네. 그러면 제가 지금 제 권한을 예를 들어서 호스트 만들기라는 거를 눌려가지고 김성열 장로님께 호스트 만들기를 누르시면 제 권한이 호스트가 넘어가 버려요. 아, 그러면 저는 그리고 나서 나가면 이 모든 회의 지금 호스트 모든 권한을 가지고 일을 이제 진행을 할 수가 있어요. 이제 그러면 아까 말했던 소회의실 방도 만들 수도 있고요. 다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꼭 이게 이제 그 줌 이용자가 이게 이거 제가 유료로 구매했던 사람만이 호스트를 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제가 하고 있는데 제 호스트를 가지고 회의를 참석했어요. 그리고 내가 나갑니다. 나가면서 김성열 장로님한테 호스트를 줘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호스트 계속 회의를 진행하실 수 있다라는 거. 안 이해되세요? 나가시고는 하실 수도 있잖아요. 아니, 안 나가면 저는 회원이 돼요. 안 나가면 안 되고. 전 아니 안 나가도 돼요. 안 나가도 그죠? 되는데 넘기면 권한이- 회원으로 되신다. 아, 지금 이제 우리가 지금 이태일 선생님이나 아니면 백남 선생님 같은 동일한 권한이 되는 거죠. 그런 호스트가 되느냐 안 되느냐 어떤 그런 부분들을 할 수 있고요. 호스트가 되면 기록을 할 수가 있어요. 기록을. 이거를 지금 동영상으로 저장할 수 있고 저장한 걸 저장하고 녹화하고 저장할 수 있는 권한이 생기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들이 백남 선생님이 저한테 요청을 할 수 있어요. 제가 영상을 녹화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해 주세요라고 메시지를 보내면 허용을 하면 얼마든지 또 가능하고요. 네. 그리고 이제 예를 들어서 지난번에 이야기했던 처럼 오정자 선생님이 들어왔는데 들어오지 말아야 될 사람이 들어왔어. 그럼 제거를 해버리면 다시 이 회의는 동일한 회의는 들어오지 못한다든지 그런 권한을 호스트가 가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다음 호스트와 회의는 들어올 수 공동 있고요. 회의.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할 수 있는 부분을 알려드리는 거고요. 지금 우리가 다음에 이제 좀 기획을 하고 있는 것들은 뭐냐면 지금은 제가 지금 여러분 얼굴을 보고 이렇게 하지만 이제 예를 들어서 미술 치료를 하는 경우 있잖아요. 그쵸? 미술 치료하면 그림을 그리고 뭘 오리고 붙이고 그러잖아요. 그 테라피를 푸드 테라피도 뭔가 만들잖아요. 그런데 그 모든 만드는 과정을 이 카메라를 들고 뭐 이렇게 하기는 힘들어요. 그죠? 찍고 혼자서 다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까지도 할 수 있는 것이 이제 지금 OBS라는 프로그램을 이용하고 또 이제 그 웹캠을 2개 정도 써서 진행을 할 수 있도록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실물 영상기 같은 경우가 있다면 실물 영상기를 통해서 하거나 아니면 스마트폰을 실물 영상기를 만드는 프로그램도 있어요. 그거를 이용해서 하면은 우리가 실질적으로 강의를 할 때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것들을 실제로 자기의 강의, 음악 치료, 미술 치료 또는 뭐 푸드 테라피 그리고 사진 치료, 사진도 마찬가지로 사진 교육을 하려고 하는데 이게 카메라를 보여주면서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거를 이제 그런 실물 영상기를 해놓고 보여주면서 이건 이렇게 하고 조리개 가면 이렇게 돌리고 이렇게 하세요라고 할 수 있는 기능들도 할 수가 있어요. 이제 그 정도가 되면 여러분들이 자기만의 어떤 노하우를 가지고 영상 콘텐츠를 만들 수 있다라는 거 말씀을 드리고 뭐 오늘 강의는 이렇게 이제 다음 강의에 대해서 이 말씀을 드리면서 이렇게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다른 질문 있으신가요? 없습니다. 예. 그럼 오늘 강의는 이렇게 해서 마치도록 하고요. 궁금한 거 있으시면 제가 이거 녹화 끄고 나서 아까 질문했던 거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